아버지, 더 없어요? 이번 달도 모자라요. 아빠, 나 제발 이번 한 번만. 다 네가 돈 빼간 탓이잖아. 뭐라고? 형이 가져간 게 더 많았어. 제발 그만해라. 아버지, 집이 비어있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2살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17년간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며 1억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이번만요.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쓰러져서도 퇴원하고 나서도 계속된 요구. 아버지는 나한테 더 줘야 해요.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서 싸우는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떠나며 남긴 편지 한 장.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라.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72에 시작된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 제 이름은 한도열입니다. 올해 72이에요. 17년 전 제 인생이 바뀐 날을 기억합니다. 큰아들 준호가 전화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도와주세요. 3천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지만 아들이니까 도왔죠.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1년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번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4천만 원. 제 퇴직금 절반이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하지만 마지막은 없었어요. 3년 후, 5년 후, 7년 후.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아버지, 저 죽어요. 도와주세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매번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매번 거짓말이었습니다. 17년이 지났어요. 계산해보니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 아내가 남긴 보험금, 집 담보대출까지 모든 걸 아들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72의 늙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구분 등 힘없는 눈빛. 나는 뭘 위해 살았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40만 원.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돈 좀 힘들다. 아, 네. 알겠어요.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번엔 정말 큰일이에요. 500만 원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통장에 돈이 없어. 에이, 그럴 리가요. 연금 받잖아요. 그 돈으로 생활해야지. 그럼 대출 받으세요. 아버지 명의로. 뭐? 저 정말 급해요. 아버지가 안 도우면 전 끝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내가 키운 게 이런 자식인가?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만 보며 생각했습니다. 17년. 내 인생은 어디 갔지? 새벽에 일어나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준호에게 준 돈을 적어뒀던 거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2008년 3월 3천만 원, 사업 실패. 2009년 8월 4천만 원, 거래처 부도. 2012년 5월 2,500만 원, 투자 손실. 계속 이어졌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마지막 장에 써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500만 원 요구. 거절함. 수첩을 덮고 울었습니다. 나는 자식의 지갑이었구나. 일주일 후 딸 나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와라.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나영이 얼굴이 어두웠어요. 아버지, 전세금 문제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 3천만 원이요. 3천? 네.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래요. 안 주면 나가야 해요. 제 통장 잔액은 40만 원. 어디서 3천을 구합니까? 나영아, 아버지가 지금 돈이 없어. 오빠한테 주신 건요? 뭐?
오빠는 17년 동안 계속 받았잖아요. 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전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알아. 오빠는 사업 실패했다고 계속 받았는데 전 왜 안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영이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나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돈이 정말 없어. 그럼 어떡해요? 저희 모녀가 길거리에 나앉아요? 대출을 알아봐라. 제 신용으로는 안 돼요. 아버지가 보증 서주세요. 보증? 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집에 돌아와 머리를 싸맸습니다. 준호는 17년간 1억 8천을 받아갔고 나영이는 이제 3천을 요구합니다. 둘 다 도와야 하나? 어떻게?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손님, 나이가 72이시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제 명의 집이 있어요. 담보대출 말씀이세요? 이미 대출이 있으시네요. 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나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영아, 아버지가 보증은 못 써주겠다. 네. 왜요? 아버지 신용도 안 좋아. 그럼 전 어떡해요? 미안하다. 아버지, 오빠만 챙기시는 거예요? 전 딸이잖아요. 나영아, 전화 끊을게요. 실망했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나는 둘 다 망치는 건가? 준호에게 돈을 주느라 나영이를 못 챙겼고 이제 나영이도 저를 원망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밤새 뒤척였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며칠 후 시장에 나갔습니다. 장을 보려고요.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어요.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병원이에요. 시장에서 쓰러지셨대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과로, 영양실조, 그리고 스트레스성 고혈압이에요. 영양실조요? 제대로 식사 안 하셨죠? 몸무게도 많이 빠지셨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돈을 아끼느라 하루 한 끼만 먹었거든요. 일주일 입원하셔야 해요.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어. 네. 왜요? 쓰러졌어. 아, 그러셨구나. 많이 편찮으세요? 괜찮아. 다행이다. 그런데 아버지,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500만 원 보내주셨어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지금 병원이야. 알아요. 근데 제가 정말 급해서요. 내일까지 안 주면 큰일 나요. 아버지,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쓰러졌는데 돈 얘기를 하네. 나영이도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많이 놀랐어요. 갑자기 쓰러지시다니. 미안하다. 아버지, 그런데 전세금 문제 어떻게 하죠? 또 돈 얘기였습니다. 나영아, 아버지 지금 병원이야. 알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까지 결정해야 해요. 아버지, 제발이요. 오빠만 도우시면 안 돼요. 나영이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키운 건 책임이 아니라 욕심이었구나.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너무 조용했어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퇴원 일주일 후 준호와 나영이를 불렀습니다. 둘 다 와라. 얘기할 게 있어. 두 사람이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앉아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아버지가 이제 돈을 못 줄 것 같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영이가 물었어요. 통장에 돈이 없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그럼 저는요? 나도요?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약속?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신다고. 내가 그런 말 했나? 하셨어요. 나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는 17년 동안 받았잖아. 이제 내 차례야. 뭐? 내 차례? 그래. 오빠만 계속 받으면 어떡해. 난 사업 때문이었어. 넌 뭐 때문인데? 나도 힘들어.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서요. 저를 두고요. 아버지는 나한테 더 줘야 해. 내가 장남이야. 무슨 소리야. 나도 자식이야. 똑같이 받아야지. 너는 맨날 받기만 하려고 해. 오빠가 하는 소리야? 그만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둘 다 멈췄어요. 아버지 앞에서 싸우지 마. 아버지가 오빠만 챙기시니까 그렇죠. 나영아, 나도 억울해. 사업 실패가 내 잘못이야? 그럼 내 잘못이야? 난 이혼당한 게 잘못이야? 그만하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 아버지를 뭘로 보는 거니? 아버지, 돈 주는 기계니? 그냥 지갑이니? 둘 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7년이야. 17년 동안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아니? 너희 빚을 갚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병원비 아껴려고 약도 안 먹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가 쓰러졌는데도 돈 얘기만 하더라. 아버지, 나가라. 둘 다 나가. 아버지, 나가. 준호와 나영이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그날 밤 마음속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렇게는.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재산을 정리하려고요. 손님, 잔액 확인하시겠어요? 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40만 원. 집 담보대출은 5천만 원 남았어요. 집을 팔면 4천만 원 정도 남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이구나.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집 팔고 싶습니다. 네. 어르신, 그럼 어디 사실 건데요? 작은 원룸 얻으려고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집이 팔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요. 한 달 만에 4천만 원을 손에 쥐었어요. 이제 결정해야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라고 쓰려다가 지웠어요.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마지막 선택. 나 한도열은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한다. 남은 4천만 원은 내 노후 자금이다. 자식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유. 17년간 1억 8천만 원을 주었지만 고마움은 없었다. 오히려 더 달라고만 했다. 나는 자식의 빈 노예로 살지 않는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산다. 노트를 덮고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아내 사진. 그게 전부였어요. 편지를 2통 썼습니다. 준호에게 17년간 도와줬지만 이제 끝이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아버지는 이제 없다고 생각해라. 나영이에게 미안하다. 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못 도와준다. 내 힘으로 살아라. 편지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렇게 됐어. 아내 사진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살고 싶어.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곳, 아무도 모르는 곳. 거기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사흘 후 준호가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버지, 식탁 위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펼쳐 읽었어요. 17년간 도와줬지만 이제 끝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 나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영아, 아버지 어디 계시는지 아니? 몰라. 왜? 집에 안 계셔. 편지만 남기고. 뭐? 나영이도 급히 왔습니다. 자기 앞으로 온 편지를 읽었어요. 오빠, 이거 아버지가 집을 떠나신 것 같아. 어떻게? 둘 다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해봐. 전화했지만 꺼져 있었어요. 안 받으셔. 어디 가신 거야? 나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우리 잘못이야. 뭐? 우리가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했어. 준호도 주저앉았습니다.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버지, 어디 계실까? 찾아야 해. 빨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72세 아버지가 실종됐어요. 가출이신가요? 네. 편지는 남기셨나요? 네. 그럼 의도적 가출이네요.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찾아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준호와 나영이는 매일 만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병원은 다 알아봤어? 응. 없으시대. 친척들한테도 물어봤어? 다 모른대. 어떡하지? 둘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정말 나쁜 자식이었어. 맞아. 아버지한테 너무했어. 오빠, 우리 아버지 찾으면 제대로 하자. 응. 다시는 돈 얘기 안 할게. 나도. 하지만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작은 단서를 찾았어요. 아버지가 버스표 끊으신 기록이 있어. 어디로? 강원도 산골 마을. 둘은 즉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저기 민박집이 있네.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이른데 어르신 보셨나요? 아, 안씨? 계시죠? 어디 계세요? 저 뒤편방에. 뛰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많이 야위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왔구나. 아버지. 나영이가 울며 안겼습니다. 걱정했어요. 됐어. 들어와. 좁은 방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앉았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너희한테서 떨어지고 싶었어. 죄송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일어나.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나영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알아.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했어.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아버지. 그리고 내 재산은 주지 않아. 둘 다 놀랐습니다. 아버지, 돈은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야. 들어봐.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은 4천만 원은 내가 노후에 쓸 돈이야. 17년간 1억 8천을 줬어. 이제 끝이야. 알겠어요.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 아버지 도움 없이. 네. 할 수 있겠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이번엔 진짜로. 나영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고맙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버지. 하지만 나는 여기 남을 거야. 왜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둘 다 울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게 좋아요. 고맙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간소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책 읽고 그림 그리며 살았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어느 토요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 저예요. 준호였습니다. 나영이도 함께였어요. 왔구나. 네. 뵙고 싶어서요. 들어왔는데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니? 반찬이요. 제가 만들었어요. 나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맛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 만들어 봐서. 고맙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너희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사업은 포기했어요. 제 그릇이 아니더라고요. 잘했다. 이제 월급쟁이로 살아볼게요. 빚도 천천히 갚고. 그래. 착실하게 살아라. 나영이도 말했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지원받았어요. 한부모 가정 지원금. 그래. 부끄러웠는데 받아야겠더라고요. 제 자존심보다 아이가 중요하니까. 잘 생각했어. 아버지 덕분이에요.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철들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매주 올게요. 괜찮으시죠? 그래. 와라. 두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아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빚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나를 되찾게 한 것도 결국 그 빚이었다. 다음 주에도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요. 조금씩 천천히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돈 얘기는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와 자식으로, 가족으로 만났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첫 월급 받았어요. 그래, 이거 받으세요. 봉투를 내밀었어요. 뭐야? 10만 원이에요. 적지만. 아니야. 안 받아. 아버지, 내 돈은 내가 써. 빚 갚는 데 쓰고. 하지만 난 괜찮아. 내 돈 있어. 알겠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준호와 나영이가 왔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진심이 느껴졌다. 17년을 빚에 허덕였지만 이제야 자유를 찾았다. 내 인생을 되찾았다. 72, 늦은 나이지만 괜찮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니까. 일기를 덮고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살 한도열의 이야기였습니다. 17년간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다가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아버지. 혹시 지금 가족의 빚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혹시 자식을 위해 당신의 모든 걸 희생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자식을 돕는 것과 자신을 잃는 것은 다릅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